네. 여기서 i가 없으면은 근데 여기서 결과는 뭐지? 같습니까? A, B로 오케이. 예. 다운을 기술하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그 파라미터 델타에 음. 대해서 저게 AA, BB로 커플되는 게 아니라 AB, AB로 돼 있어가지고 AB, BA로 돼 있어가지고 계산하면 A, B 네, 요거는 그게 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델타로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음, 그거는 중요한 발견이야. 그 아, 사인이 네. 어디서 하나 틀렸어 그래요. 사인이. 음, 나도 그 점을 옛날 옛적에 그- 그렇게 되는 걸 발견했는데 네. 사인 미싱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사인이 어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디서 마이너스 사인을 잘못 넣으면은 거꾸로 돼. 자네가 말한 대로 AABB가 빵이 되고 크로싱 텀이 난제로가 되고 그래요. 어디서 마이너스 사인을 빼먹었는지 잘 찾아보세요. 음. 교수님, 예, 네, 또 한 알겠습니다.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예, 하세요. 에타의 i가 저도 안 붙어야 되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됐는데, 오케이. 그럼 저기 a랑 b를 결정짓는 저 에타 1이랑 에타 2라는 함수 안에서도 그 이미지너리 넘버인 i가 빠져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그렇지. 생각이 만약에 됐는데, 여기 i가 없는 게 맞다면은 이거는 이 아이겐 펑션을 그냥 옆으로 풀어 쓴 거거든. 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i가 없어야지. 그 오케이. i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11번 질문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찾아내야 돼. 어디서 마이너스 사인을 잘못 집어넣는지. 그 K를 마이너스 K로 바꿀 때 음, 그 A와 B가 그냥 인덱스, 그러니까 서브스크립트가 마이너스 K로 바뀌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따랗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K를 마이너스 K로 바꾸면은 여기서 네. 요 K가 마이너스 K가 되면은 여기에 요 앵글이 음, 마이너스 앵글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파이가 들어가서 여기 전체 여기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아, 네, 그건 알지? 알겠습니다. 네, 응?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K의 함수인데 요 K를 마이너스 K로 바꾸면은 여기가 셋 파이 앵글이 플러스 파이 네, 플러스 파이가 들어가서 여기 프리팩터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인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네, 답, 답은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확인하세요. 음,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완디멘전을 체인 문제도 했고 원디멘전을 체인을 G만 필드하고 스피노빗, 스피노빗 커플링을 집어넣으면은 그림 C처럼 밴드가 스플릿되고 그 중에서 케미컬 포텐셜을 잘 조정을 해서 밴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밴드 한 개만 사용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야. 밴드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그 밴드 하나 입장에서 보면은 초록색 밴드 하나만 보면은 모멘텀 K가 정해지면은 스핀 방향이 모멘텀 K에 의해서 그냥 딱 고정된다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밴드 하나를 가지고 내가 싱글릿 초전도체를 만들면은 쿠퍼 페어는 항상 모멘텀 K하고 모멘텀 마이너스 K 두 개를 묶어주는 건데 일반적인 S웨이브 초전도에서는 스핀 업 밴드하고 스핀 다운 밴드가 항상 인디펜던트하게 겹쳐 있어.
그러니까 모멘텀 K하고 모멘텀 마이너스 K하고 바운드 스테이트를 만들 때 스핀은 아직 고정이 안 됐고 K하고 마이너스 K 바운드 스테이트를 만들 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핀의 컨피그레이션은 네 가지가 다 가능해요. 두 개의 일렉트론을 모멘텀 관점에서는 K하고 마이너스 K인데 그 K하고 마이너스 K에 할당되는 스핀은 각각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묶어 놓으면은 스핀 바운드 스테이트는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지.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네 가지가 가능한데 그거를 시메트릭하게 다시 배열을 하면은 스핀 싱글릿하고 스핀 트리플릿 해서 토탈 4개의 스핀 상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초전도에서는 스핀 싱글릿 초전도도 되고 스핀 트리플릿 초전도도 되는데 이 경우처럼 모멘텀 K에 대해서 스핀 업이나 다운이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스핀이 업도 아니고 다운도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모멘텀 K가 정해지면 스핀이 한 방향으로 딱 고정이 되면은 이 경우에 쿠퍼 페어를 만들면은 K하고 마이너스 K 쿠퍼 페어를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스핀 트리플릿 초전도체만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래서 스핀 S웨이브 초전도체를 여기다 갖다 붙여도 요 원디멘셔널 와이어의 밴드가 지금 말한 것처럼 G만 필드하고 스핀 오빗 커플링을 집어넣었더니 밴드가 두 개의 밴드가 이렇게 스플릿되고 그 중에서 밴드 하나만 페어링에 참여하는데 그 완 밴드의 스핀이 모멘텀 K가 정해지면은 스핀이 픽스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S웨이브 초전도체를 갖다 붙이면은 스핀 트리플릿 초전도체만 남는다. 그리고 스핀 트리플릿 초전도체는 토폴로지컬 초전도체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지,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요라나 바운드 스테이트를 만드는 방법이야. 마요라나 바운드 스테이트는 원디멘셔널 P웨이브 초전도체에서는 트리비얼하게 그냥 끄트머리에 만들어져요. 그게 키타이프 체인이죠. 키타이프 체인이 원디멘셔널 P웨이브 지금 이제 아티피셜하게 만든 게 이거야. 이게 이제 세마이컨덕터 와이어를 뭐 G만 필드, 스피노비 커플링하고 S웨이브를 갖다 붙이면은 요 원디멘셔널 체인이 완밴드의 P웨이브 초전도체가 되니까 요거 자체가 KTF 체인이 된 거예요. KTF 체인은 옛날 옛적에 어딘가 써놨지. 알죠? KTF 체인이 어떤 모델이, 여기 있구나. Theoretical Toy Hamiltonian 혹은 토이 모델은 이거예요. 원디멘셔널 타이트 바인딩 일렉트론에 스핀이 없는 일렉트론에 nearest neighbor 페어링이 있으면은 그게 KTF 체인인데 그것의 내용은 뭐냐면은 원디멘셔널 P웨이브 초전도체야. 그리고 원디멘셔널 P웨이브 초전도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체인의 끄트머리에 마이어라는 바운드 스테이트가 생겨. 그거 여러 번 설명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모델을 실제 머티리얼을 가지고 이런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투디멘셔널 P-웨이브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투디멘셔널 P-웨이브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보텍스를 만들면은 보텍스 가운데에 또 마이어라나 제로 모드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이게 투디멘셔널 P-웨이브 초전도체야. 투디멘셔널 P-웨이브 초전도체를 만드는 방법은 또다시 맨 처음 설명했어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표면에다가 S웨이브 초전도체를 갖다 붙이면은 그 인터페이스에 생기는 초전도체는 S웨이브 초전도체가 아니라 카이랄 P-웨이브, 투디멘셔널 카이랄 P-웨이브 초전도체가 된다는 것을 옛날에 쪽에 설명했지. 어떻게 토폴로지컬 초전도체의 표면에 토폴로지컬 서피스 스테이트가 생기는데 토폴로지컬 서피스 스테이트는 디라콘 모양이라고 했죠. 디라콘 모양.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야. 디라콘 모양이 되죠. 디라콘 모양도 모멘텀이 결정되면은 그 주어진 모멘텀의 스핀 방향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모멘텀 K가 정해지면은 스핀 방향이 딱 풀어준 데서 정해져. 그런 상태에다가 내가 S웨이브 초전도체를 갖다 붙이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초전도는 S웨이브 초전도체가 아니라 P웨이브 초전도체가 되는데 이 경우는 2디멘전이기 때문에 PX하고 PY가 서로 이렇게 컴바인이 돼야 돼. 그거를 이제 잘 따져보면은 어떻게 컴바인이 되느냐 하면은 카이랄 P웨이브처럼 컴바인이 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거 어디 설명했나? 카이랄 P. 카이랄 P웨이브. 아니지. 디라콘이고, 디라콘인데 거기다가 S웨이브 초전도를 갖다 붙이면은 다시 이 S웨이브 초전도 오더 파라미터 델타 S를 디라콘 일렉트론으로 다시 표시를 하면은 이 델타 S가 원래는 스핀 싱글릿이었는데 아까 물어본 거구나. 그래서 카이랄 P가 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원래는 스핀 싱글릿 업 다운 다운 업인데 그거를 디락 포미언 디라콘의 전자로 A, B 전자로 나타내면은 각각의 페어링이 되는데 그때 페어링 웨이브 펑션이 카이랄 P 웨이브처럼 된다 그러네. 그래서 2디멘전을 카이랄 P 웨이브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장을 걸어서 보텍스를 만들면은 보텍스 가운데에 바운드 스테이트가 생기는데 그 바운드 스테이트가 키테프 체인의 끄트머리에서 생긴 그 마요라나 포미온과 똑같은 바운드 스테이트가 생긴다 그런 얘기. 그걸 이제 설명할 거야. 설명 방법은 아주 간단해. 여기 보텍스를 잠시 잊어버리고 여기 그냥 원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투디멘셔널 카이럴 P 웨이브의 운동을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기술을 하면은 이 투디멘셔널 일렉트론 이제 초전도가 됐죠. 투디멘셔널 초전도는 이 원점을 중심으로 보면은 원점에서부터 레디알 화살표 방향의 운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X 투디멘셔널 전자를 X방향, Y방향의 운동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 원접 뭐라고 하나? 서큘라 폴라 코디네이트로 기술을 하면은 똑같은 운동인데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운동과 레디얼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게 투디멘셔널 카이랄 P웨이브 초전도체니까 레디얼 방향으로는 완디멘셔널 키테프 체인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 레디얼 방향으로는 완디멘셔널 키테프 체인처럼 행동을 해요. 이제 2디멘전이기 때문에 추가로 생긴 자유도는 이 완디멘셔널 키테프 체인이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 방향으로 뺑뺑 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뺑뺑 도는 운동,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한 운동만 우리가 기술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레디얼 방향으로는 완디멘셔널 키테프 체인인데 그 키테프 체인이 빙빙 돌면은 그게 카이랄 P웨이브 초전도체예요. 그런데 교수님, 어, 죄송합니다. 그 보어텍스 안은 슈퍼컨덕팅하지 않다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 주변으로만 이제 마요나라 포미온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텍스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보텍스라고 일단 생각하지 말고 여기 그냥 내가 구멍을 뚫었다고 생각해. 구멍. 오케이? 네네. 유한한 레디어스를 갖는 구멍을 뚫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요 구멍을 이루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원. 원의 네. 엣지를 따라서 전자가 뺑뺑 돌겠지. 혹은 마이어라나가 뺑뺑 돌겠지. 응? 네. 그리고 바운더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구멍에 엣지를 따라서 바운더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투디멘전을 샘플의 바깥 바운더리도 있죠. 응? 왜냐하면 샘플 사이즈가 유한하니까 무한대까지 우주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는 각이 지어져 있지만 토폴로지컬하게 보면은 바운더리가 이 시스템은 구멍을 중심으로 한 스몰 서클이 하나의 바운더리고 멀리 있는 바운더리가 또 다른 커다란 서클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이랄 P웨이브 2디멘셔널 초전도는 레디알 방향으로는 키테프 체인 혹은 키테프 초전도처럼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서큘러 방향으로는 바운더리가 이제 체인의 양쪽 끝에 바운더리가 두 개 있고 체인의 양쪽 끝에 각각 마요라나 포미온 모드가 하나씩 있지. 그러면은 바운더리를 따라서 이제 이 투디멘전이 됐기 때문에 요 1D 키테프 체인의 끄트머리에 있는 마요라나가 그 엣지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투디멘전을 바운더리인 이 원주를 따라서 이제 돌기 시작하는 그런 운동을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운더리가 멀리 도는 바운더리가 있고 가운데 원점 주위에 작은 원을 따라서 도는 바운더리가 있겠죠. 만약에 이 도는 모션이 없었으면은 이제 멀리 도는 거는 잠시 잊어버리고 보텍스, 지금은 이제 보텍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멍이라고 생각하면은 구멍에 요 엣지, 서큘러 엣지를 따라서 도는 모션이 없다면은 얘는 그냥 제로 에너지 엣지 마요라나 모드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빵인데 이게 작은 원주 구멍을 따라서 돌면은 요 마요라나 모드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제로 에너지가 아니고 요 마요라나 모드가 서큘러 모션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따라서 이 완디멘셔널 마요라나 모드가 이제는 다양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빨리 돌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천천히 돌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그럴 텐데 이게 포미온이니까
이 원운동을 할 때 에너지가 컨티뉴어스하게 0에서부터 아비트러리 밸류까지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위 퀀타이즈드가 될 거예요. 퀀타이즈드. 그래서 퀀티제이션 컨디션을 잘 따져보면은 요 제로 에너지 마요라는 모드가 원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모멘텀을 Q라고 하면은 Q에 대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겠지. 오케이?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퀀타이제이션을 시키면은 에너지가 제로부터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크릿한 에너지를 갖게 돼요. 디스크릿. 그래서 그 디스크릿 컨디션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져볼 거예요. 자, 이제는 이걸 잊어버리고 제로 에너지 포미온이 작은 서클을 따라서 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 제로 에너지 포미온이 서큘러 모션을 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되느냐 하는 양자역학적인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웜업으로 마이어라나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보통 일렉트론이 링을 따라서 뺑뺑 도는 완 디멘전을 모션을 한다고 생각해봐. 양자역학 책 퀀텀 미케닉스 1의 챕터 3이나 4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야. 레디어스 R0인 링을 따라서 완 디멘전을 모션을 하는 전자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야. 오케이? 해밀토니안 써놓고 이렇게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어도 되지만 에너지만 따지고 싶으면은 퀀티제이션 컨디션만 생각하면 돼. 이 링을 따라서 생기는 웨이브 펑션이니까 웨이브 펑션은 앵글 세타만의 함수겠지. 레디얼 모션은 지금 프로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타만의 함수예요. 웨이브 펑션이. 그리고 한 바퀴 돌면은 같은 상태로 돌아와야 되니까 요 웨이브 펑션 세타는 익스포넨셜 I 세타의 아비트러리 인테저 넘버 같은 형태 이외에 다른 함수는 허용이 안 되지.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 안 풀어봐도 단지 싱글 밸류드니스 웨이브 펑션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웨이브 펑션은 이런 펑셔널 모양 이외에는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원주를 따라서 도는 운동을 완디멘전al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모멘텀을 내가 QN이라고 지정을 하면은 똑같이 exponential I 세타 N을 QNX라고 쓸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러면은 세타 앵글로 표시를 하면은 한 바퀴 도는 거는 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하면은 요 웨이브 펑션의 토탈 페이즈는 2파이 n이 되겠지. 그걸 똑같은 웨이브 펑션을 모멘텀 Q하고 X로 쓰면은 QN 곱하기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동안에 X는 0에서부터 2파이 R, 그러니까 원주의 길이 L만큼 변하겠지. 그러니까 페이즈,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이 웨이브 펑션이 얻게 되는 토탈 페이즈는 앵글로 나타내면은 2파이 n이 될 거고, 길이로 나타내면은 모멘텀 QN 곱하기 L이 되겠지. 그래서 허용되는 모멘텀 QN은 이 퀀티제이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아비트러리 모멘텀이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 L분의 2파이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모멘텀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퀀티제이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이 원디멘셔널 링을 따라서 도는 요 일렉트론의 모멘텀은 0에서부터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L분의 2파이의 정수배로만 그 값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이제 이건 해밀토니안을 익스펜드 하면은 이 에너지 릴레이션은 금방 얻을 수 있는데 에너지는 모멘텀이 주어지면은 벨로시티 곱하기 모멘텀이 이 전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모멘텀 QN이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이렇게 디스크릿하니까 이 원디멘셔널 링을 따라서 도는 전자의 에너지는 V 곱하기 QN, V는 요 질량의 인버스에 비례하지만 어쨌든 어떤 파라미터라고 놓고 에너지는 어떤 토탈 컨스탄트 파라미터 곱하기 인테저예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모멘텀이 인테저 밸류만 취할 수가 있고 주어진 모멘텀에 따라서 아이겐 에너지는 벨로시티 곱하기 모멘텀으로 이렇게 빨간 닷으로 표시한 그런 디스크릿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전자인 경우에 그렇단 얘기야. 그러면 이걸 이제 트레이닝이 됐으니까 이 컨셉을 잘 머릿속에 넣고 요 마요라나가 요 원을 따라서 뺑뺑 돌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제 구멍만 뚫은 게 아니라 이게 보텍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구멍만 뚫은 게 아니라 보텍스는 그 구멍 속으로 플럭스, 가장 작은 플럭스인 플랑크 컨스탄트 나누기 전자 두 개의 차지로 나눈 그 양이 플럭스야. 그 플럭스를 여기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플럭스가 가운데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요라나가 아닌 일반적인 초전도체의 플럭스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자 그런 얘기야. 일반적인 S웨이브 초전도체는 전자가 두 개가 묶여 있는 상태야. 오케이? 전자가 두 개 묶여서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보텍스를 만들면은 보텍스의 가장자리는 이제 구멍의 가장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운데 플럭스가 요만큼 지나가는 그런 상태야. 그럼 이 플럭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플럭스를 감싸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전자가 페이즈를 픽업하겠지. 근데 여기서 H바 나누기 전자의 차지 2E라는 플럭스가 왜 가장 기본적인 플럭스가 되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요만큼의 자기장 플럭스가 지나갈 때 요 보텍스를 한 바퀴 도는 쿠퍼 페어의 오더 파라미터가 정확하게 페이즈가 2파이 바뀌는 그 양이야. 그래서 유닛 보텍스, 가장 작은 플럭스가 통과하는 유닛 보텍스를 한 바퀴 돌면은 그때 쿠퍼 페어 웨이브 펑션 혹은 초전도 오더 파라미터의 웨이브 펑션은 앵글이 페이즈가 2파이 바뀌니까 펑셔널 폼이 가장 단순하게 exponential I 세타로 변해요. 초전도 오더 파라미터가 유닛 보텍스를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래서 보텍스의 주변을 따라서 도는 오더 파라미터의 모양은 이렇게 정해지는 게 유닛 보텍스를 따라서 돌 때의 오더 파라미터 모양이야. 그런데 오더 파라미터 델타는 전자 두 개의 바운드 스테이트지. 그러면은 오더 파라미터가 페이스가 I 세타면은 exponential I 세타면은
각각 전자의 페이지는 전자 하나의 페이지가 얼마큼 변하는지를 카운트하려면은 그곳의 절반만큼 변하겠지. 오도 파라미터 델타가 세타 변하면은 전자 하나는 페이지가 2분의 세타만큼 변해요. 오케이? 그러면 앞에 했던 그냥 전자가 링을 돌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인테저에 이만큼 변하고 뭐 그래서 그거를 모멘텀으로 바꾸면은 가능한 모멘텀의 값은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똑같은 로직을 사용하면은 보텍스가 있으면 이게 그냥 심플 링이 아니라 초전도 보텍스가 있으면은 그 보텍스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전자의 웨이브 펑션은 익스포넨셜 i 세타 2분의 세타야. 이 중요한 차이야. 보텍스가 아니라 그냥 링이면은 그 링을 뺑뺑 돌 때 전자의 웨이브 펑션은 익스포넨셜 i 세타의 인테저야. 그런데 이게 심플 링이 아니라 이게 플럭스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초전도 보텍스가 되면은 초전도 보텍스를 한 바퀴 돌 때 전자 한 개의 웨이브 펑션은 i 세타가 아니라 i 2분의 세타가 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그 조건을 가지고 그걸 qx로 2분의 세타의 페이즈를 qx로 나타내면은 세타가 0부터 2파이 변할 때 x는 0부터 l까지 변하고 따라서 그 조건을 쓰면은 q가 만족해야 되는 모멘텀 값은 가장 작은 값이 l분의 파이야. 오케이? 그래서 2파이에는 얼마든지 내가 더할 수 있으니까 페이즈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q 모멘텀 값이 취할 수 있는 qn 값은 이게 가장 작은 qn 값이고 그 2파이 n만큼 더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qn의 값은 가장 작은 값인 l분의 파이, l분의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간 거야. l분의 파이에다가 any integer value of l분의 2파이. l분의 2파이는 얼마든지 더해도 한 바퀴 돌 때마다 2파이 n씩 더해지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 내 목소리 들려요? 네, 들립니다. 조금 전에 끊어졌는데 어디까지 들었어요? 어디까지 들었어요? 내 목소리 들리나? 대답하세요. 네, 들립니다. 어디까지 들었느냐? 이거 다 들었어요? 응? 네네, 다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초전도 S웨이브 초전도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모멘텀 Q가 L분의 2파이의 2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제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n이 0일 때, 0이나 마이너스 1일 때도 제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고, 가장 작은 경우가 n이 0이거나 n이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qn은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S웨이브 초전도체에서 보텍스를 따라서 도는 쿼지 파리클의 에너지는 제로 에너지는 안 되고 제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본적인 에너지 유닛만큼 떨어진 그런 디스크릿 에너지를 갖게 돼요. 교수님 그 파라미터 델타가 왜 델타. 익스포넨셜 i 세타로 변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이거 네네. 델타라는 거는 전자 두 개가 모여서 만든 웨이브 펑션이니까 그거 자체도 어떤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러면 그 웨이브 펑션이 어떤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를 썼는데 한 바퀴 돌아오면은 제자리잖아요. 네? 그 앵글이 제로 앵글하고 2파이 앵글이 사실은 같은 점이야. 근데 피지컬하게 같은 점으로 돌아왔을 때 펑션의 모양이 달라지면 안 되죠. 그러려면은 이런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익스포넨셜 i 세타면은 세타가 0일 때나 세타가 2파이일 때나 요 값이 다 똑같죠. 그러면 1이죠. 네네. 그럼 웨이브 펑션이 그냥 익스포넨셜 i 세타로 변해도 델타는 네, 돌아왔을 때 같은 값을 가지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지. 질문을 다시. 제자리로 그러니까 돌아. 웨이브 펑션은 저 익스포넨셜 i 세타분의 2로 두셨잖아요. 요거. 네네. 응, 네. 응. 그거를 익스포넨셜 i 세타로 둬도 델타는 자기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왜 웨이브 펑션이 2분의 i 세타가 되는지에 대한 그걸 모르겠어가지고요. 이게 왜 오케이. 초전도에서는 중요한 웨이브 펑션이 초전도 오더 파라미터가 이 초전도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웨이브 펑션이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전자의 웨이브 펑션은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초전도라고 할 때는 그 초전도라는 상태를 내가 기술해야 되잖아. 네. 그 초전도 상태는 C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 C가 두 개씩 합해져 있는 새로운 상태가 초전도 상태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웨이브 펑션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웨이브 펑션의 펑셔널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웨이브 펑션은 보텍스가 없을 때는 그냥 컨스탄트인데 델타인데 보텍스가 있으면은 그 앵귤러 디펜던스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족한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웨이브 펑션은 익스포넨셜 i 세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텍스를 만들면은 이 보텍스 안쪽에서는 요 델타 펑션이 없어지잖아. 요 보텍스 안에는 초전도가 아니야, 더 이상. 네네. 네. 요 보텍스 안에 존재하는 쿼지 파리클은 더 이상 초전도 상태가 아니라 다시 초전도가 깨진 개개의 전자가 뛰어다닐 텐데 그 전자도 어쨌든 뛰어다닐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요 링을 따라서만 뛰어다닐 수가 있어. 단순한 이론적인 모델에 따르면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해. 왜냐하면 실제 전자는 링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실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어쨌든 에센스만 따지기 위해서 완디멘지언을 링을 따라서만 돈다고 생각하면 그 링을 따라서 도는 전자는 원래는 델타를 이루고 있던 전자인데
초전도에서 바로 보텍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초전도가 없는 상태니까 다시 개개의 전자로 떨어지는데 보텍스 안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요 바깥에서는 초전도 상태로 있던 전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초전도 안에 있었을 때 전자의 성질을 거의 갖고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개개의 전자는 2분의 세타 페이즈만큼 바뀌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초전도 상태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투디멘셔널 카이랄 P웨이브 초전도의 보텍스를 뚫으면은 그 보텍스 안에서 일어나는 마요라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게 원래 목적이에요. S웨이브 초전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이게 S웨이브가 아니라 P웨이브인 경우에는 그럼 이 논의가 어떻게 똑같이 진행이 되느냐. 그 중에서도 그냥 P웨이브가 아니라 카이랄 P웨이브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여기 S웨이브인 경우하고 카이랄 P웨이브인 경우의 차이는 S웨이브는 보텍스가 없을 때 그냥 컨스탄트 델타야. 보텍스가 생기면은 컨스탄트 델타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세타로 바뀌죠. 왜냐하면 보텍스를 따라서 한 바퀴 도니까. 근데 이게 S웨이브가 아니라 처음부터 P웨이브면은 원래 S웨이브 컨스탄트를 요거를 카이랄 P로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카이랄 P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보텍스가 없을 때 이미 카이랄 P는 델타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세타예요. 카이랄 P의 데피니션이 그렇죠. 어디 있나? 카이랄 P의 카이랄 P의 데피니션이 여기 있었죠. 카이랄 P의 데피니션이 쿠퍼 페어 2개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세타예요. 그걸 풀어서 쓰면은 kx 더하기 i ky. 우리가 이걸 카이랄 P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더 파라미터 자체가 보텍스가 없을 때 그냥 호모지니어스한 투디멘셔널 플레인에서 초전도 오더 파라미터 자체가 이미 익스포넨셜 I 세타야. 오케이. 자, 그러면 초전도 S웨이브 초전도 자체가 이제 P웨이브가 되면 카이랄 P가 되면 컨스탄트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세타야. 거기다가 보텍스 구멍을 뚫으면은 보텍스 때문에 한 바퀴 돌면은 픽업하는 페이즈가 익스포넨셜 I 세타죠. 그러니까 전체 오더 파라미터는 컨스탄트 곱하기 익스포넨셜 I 2 타임스 세타야.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은 요 전체 오더 파라미터가 다시 C하고 C 두 번 전자 두 개가 곱해진 바운드 스테이트 익스펙테이션 밸류니까 초전도 오더 파라미터가 컨스탄트 곱하기 익스포넨셜 I 2 세타면은 전자 하나는 익스포넨셜 I 세타가 되겠지. 2 세타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전자 하나는 익스포넨셜 I 세타고 그거를 다시 세타를 QX로 나타내면은 Q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다시 퀀타이즈 될 거고 이 경우에 퀀티제이션 조건은 세타 자체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변하니까 그리고 2파이의 아비트러리 인테저 넘버는 얼마든지 더해도 되니까 제너럴 QN은 L분의 2파이의 인테저 밸류야. 그래서 n이 0이면은 이 경우에는 모멘텀 QN이 0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에너지가 QN 곱하기 벨로시티니까 n이 0일 때 에너지도 0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 n이 1일 때 혹은 마이너스 1일 때
유한한 디스크릿한 간격으로 에너지가 벌어지겠지. S웨이브 초전도일 경우에는 제로 에너지가 불가능했는데 카이랄 P웨이브인 경우에는 제로 에너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이 논의를 일반적인 전자로 생각하지 말고 마요라나 전자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 마요라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카이랄 P웨이브 초전도의 보텍스를 뚫어 놓으면은 보텍스의 안쪽 혹은 이 모델에 따르면 더 정확하게 보텍스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도는 원운동을 하는 마요라나의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디스크릿해져. 디스크릿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는 가장 작은 마요라나 에너지는 제로 에너지가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이해했어요? 카이랄 P웨이브 초전도에다가 보텍스를 뚫으면은 그 보텍스의 안쪽에 익사이테이션 모드는 마요라나 모드인데 그 마요라나 모드의 에너지는 0에서부터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전은 이 에너지 간격을 크게 만들어. 에너지 간격을 크게 만들면은 제로 에너지에서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첫 번째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에너지가 벨로시티에 비례하는데 벨로시티가 큰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차이가 크면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로우 에너지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이 익사이테이션 에너지는 너무 에너지가 높아서 우리가 오퍼레이션하는 템퍼러처나 그 퍼터베이션에 의하면은 이거는 너무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은 우리는 제로 에너지 마요라나 모드만 들여다보거나 그것만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야. Understand? 거기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내 목소리 들리나? 네, 들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마요라나 제로 모드를 가지고 퀀텀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나 그거예요. 오케이. 가장 중요한 마요라나 이 보텍스 안에 존재하는 마요라나 모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첫 번째는 제로 에너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요 마요라나 모드는 포미온이기는 한데 난 아벨리안 포미온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인 포미온,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포미온 1과 2가 있으면은 1과 2를 위치를 바꾸면은 그 리얼 스페이스에서 위치를 바꾸든 아니면 뭐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위치를 바꾸든 두 개의 전자의 위치를 바꾸면은 웨이브 펑션이 마이너스 사인을 가져야 돼. 그게 이제 일반적인 포미온이야. 난 아벨리안 포미온은 그거하고 거의 같은 성질을 갖는데 순서에 따라서 어떤 놈이 마이너스 사인을 갖는지가 순서에 따라서 달라. 오케이? 구체적인 예는 마요라나를 많이 만들었다고 쳐봐. 2디멘전 카이랄 P웨이브 초전도 위에다가 보텍스를 이렇게 많이 구멍을 뚫으면은 낮은 에너지 상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 보텍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보텍스마다 마요라나 모드가 하나씩 거기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요라나 포미온을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마요라나 포미온 1과 2를 서로 순서를 바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순서를 바꾸면은 2를 먼저 1 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에 1을 2 자리로 보내면은 2가 1 자리로 가고 2가 1 자리로 가고 1이 2 자리로 갈 때 2가 1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페이지는 픽업을 안 해요. 그런데 1이 2로 갈 때, 1이 2로 갈 때는 마이너스 사인을 픽업한다 그런 얘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독립된 포미온이 아니라 보텍스 안에 생성된 포미온이야. 그래서 마요라나의 특성이 아니라 보텍스 안에 생성된 마요라나이기 때문에 보텍스라는 거는 여기 보텍스 원점을 통과하는 펀더멘탈 플럭스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H/2이라는 플럭스, 자기장의 어떤 특정한 양을 항상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텍스를 어떤 포미온이든지 이 보텍스를 한 바퀴 감쌀 때마다 페이즈를 2파이가 아니라 페이즈를 파이를 픽업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이미 썼죠. 전자의 입장 혹은 보통 포미온의 입장에서는 보텍스를 통과할 때마다 한번 감쌀 때마다 이 정도의 페이즈를 픽업하는 거니까 보텍스에 어떤 경계점이 있을 텐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상관이 없어. 보텍스의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점을 지날 때마다 그 전까지 돌아올 때마다 웨이브 펑션 자체는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여기서는 전자의 웨이브 펑션은 아니고 오더 파라미터 웨이브 펑션은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페이즈는 어쨌든 그래도 페이즈에 대한 정보를 계속 킵하면은 페이즈는 2파이 오더 파라미터 입장에서는 페이즈는 2파이만큼 바뀌는 거고 포미온의 입장에서는 페이즈가 파이만큼 바뀌는 거야. 그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모든 보텍스에 보이지 않는 어떤 라인이 무한대까지 뻗쳐 있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라인을 지나갈 때마다 모든 포미온은 페이즈를 파이만큼 픽업해야 돼. 페이즈를 파이만큼 픽업한다는 것은 사인이 마이너스 1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은 여기는 전부 한쪽 방향으로 무한대로 그렸지만 내 마음대로야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아무 쪽으로나 무한대로 라인을 그리면 돼.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 그 뒤에 나오는 아규먼트의 결과는 이 라인을 어떻게 그리든지 무한대까지 보텍스에서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그리기만 하면은 브랜치 컷이 소위 브랜치 컷이라고 하는데 그 브랜치 컷이 존재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브랜치 컷을 건너갈 때마다 모든 포미온은 마이너스 사인을 픽업한다고 생각하면 돼. 혹은 페이즈 파이를 픽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계단계인 익스페리먼트로 2를 먼저 1으로 바꾸면은 이 그림에서 감마 2, 마요라나 2를 먼저 1 자리로 옮기면은 브랜치 컷을 통과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감마 2가 감마 1으로 바뀌어. 하지만 감마 1을 감마 2 자리로 보내면은 감마 2의 브랜치 컷을 건너뛰어야 돼. 그러니까 감마 1이 감마 2로 건너뛰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사인을 픽업해야 돼. 그래서 1, 2를 바꿀 때 이거 뭐라고 해? 1,
1, 2로 바꿀 때 2가 1으로 되면서 마이너스 사인을 픽업하지 않지만 1이 2가 되면서는 마이너스 사인을 픽업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브랜치 컷을 건너뛴다는 게 어떤 브랜치 말인지. 컷을 지나가야 내가 1, 2를 서로 위치를 바꿀 때 위치를 바꾸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근데 2는 왜 브랜치 컷을 건너뛰지 않나요? 어? 2는 왜 브랜치 컷을 건너뛰지 않나요?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브랜치 컷이 여기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2를 완자리로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 2는 브랜치 컷을 통과하지 않지. 네. 1은 사실은 2를 1으로 이렇게 바꿀 때 자동적으로 1은 2 자리로 가야 되는데 2가 1으로 갈 때는 2 입장에서 보면은 브랜치 컷을 안 통과하지만 1 입장에서 보면은 2에서 방사되는 이 라인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지? 네. 근데 만약에 요렇게 그러니까 1, 2를 바꾸는 그림이 이렇게 그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를 위쪽으로 돌려서 완자리로 보내도 되잖아. 2를. 네. 그러면은 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2를 1으로 보내고 1을 2로 보낸 게 아니라 이번에는 1을 먼저 순서가 1을 먼저 2로 보내고 2를 1으로 보내면은 요 마이너스 사인이 여기 붙지 않고 여기 붙지. 네. 그러니까 아벨리안이라는 거는 어떤 변환을 할 때 순서에 관계없이 결과가 똑같은 거를 아벨리안이라고 해요. 어? 근데 지금 오퍼레이션은 1, 2를 바꾸는데 순서를 누구를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파이널 결과가 마이너스 사인 픽업의 위치가 달라지잖아. understand?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 오퍼레이션을 할 때 그룹 오퍼레이션을 A 곱하기 B 곱하기가 C가 되는데 B 곱하기 A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C가 되면은 그거는 난 아벨리안이야. 오케이? 그래서 난 아벨리안이라고. 그 난 아벨리안 프로퍼티 때문에 마요라나를 이용한 퀀텀 게이트가 굉장히 유니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끝났으니까 슬라이드를 바꾸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이나요? 슬라이드 보여? 슬라이드 보이나? 보입니다. 자, 그래서 2디멘셔널 카이럴 P 웨이브에다가 보텍스를 많이 뚫었어요. 이게 초록색, 아니, 그린 닷이 다 보텍스고, 보텍스마다 마요라나가 감마 1, 감마 2, 감마 3, 4, 5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퀀텀 컴퓨팅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여기 회색 라인으로 했듯이, 이 마요라나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게 이제 퀀텀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림은 간단한데 요걸 1을 삥 돌아서 4를 넘어서 뭐 위치를 계속 바꾸는 거를 퀀텀 컴퓨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퀀텀 컴퓨팅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더 퀀티타티브하게 어떤 연산, 어떤 계산을 하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 무슨 연산을 하든지 간에 이 2디멘셔널 보텍스를 늘어놓으면은 그 보텍스 하나하나에마다 마요라나 포미온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쭉 늘어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지금 이 2디멘셔널
토폴로지컬 초전도 상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야. 오케이? 그리고 위치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에너지는 다 똑같아. 왜냐하면 마이어라나 에너지가 지금 다 제로 에너지잖아. 그 제로 에너지를 어떻게 늘어놓든지 간에 잠깐만. 여보세요? 예. 지금 수업 중인데 지금 한 10분쯤 있다가 예. 오케이. 마이어라나가 1, 2, 3, 4, 10번까지 있으면은 그 마이어라나 1, 2, 3, 10번을 어떤 순서로 늘어놓든지 간에 에너지는 다 빵이니까 이 상태는 전부 그라운드 스테이트야. 에너지 제로 상태지. 그런데 그 순서에 따라서 다른 양자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퀀텀 시스템인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상태야. 그 디제너러시가 많이 있는 상태라고 하지. 그러면은 퀀텀 오퍼레이션은 뭐냐면은 마이어라나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또 다른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이제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퀀텀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래서 퀀텀 오퍼레이션은 퀀텀 스테이트를 내가 바꾸는 거를 퀀텀 계산이라고 하는데, 물론 나중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할지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그냥 펀더멘탈한 레벨에서 퀀텀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one 퀀텀 상태에서 two 퀀텀 상태, 퀀텀 상태 2, 혹은 퀀텀 상태 3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퀀텀 계산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런데 마이어라나 퀀텀 계산은 그 중에서도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은 모든 계산이 제로 에너지 상태는 다르지만 다 에너지가 똑같은 수많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상태 내에서만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퀀텀 계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상태가 다르다고 했는데 마이어라나 상태가 어떤 순서로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양자 상태가 다른데, 그러면은 그 다른 상태가 어떻게 다르냐는 마이어라나 상태로 늘어놓으면은 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어라나 감마 1, 2 상태하고 마이어라나 감마 2, 감마 1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몰라. 수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순서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상태지.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른다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익숙한 랭귀지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모든 마이어라나 2개를 모아서, 자꾸 끝날라고. 내 목소리 들려요? 아직까지? 응? 네, 들립니다. 이게 40분마다 자꾸 끝날라고 그래서. 마이어라나 2개씩을 묶어서 소위 오디너리 전자에 해당되는 오디너리 포미온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있다고 하면은 1, 2번을 묶어서 전자 하나 만들고 다시 3, 4번을 묶어서 전자 하나를 만들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1, 4번을 묶어도 되고 2, 3번을 묶어도 되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것 아무거나 아비트러리 마이어라나 2개를 묶어서 오디너리 포미온을 만들어. 그러면은 마이어라나가 2n 개 있으면은 마이어라나가 만약에 2n 개 있으면은 그것을 2개씩 짝을 지으면은 오디너리 포미온은 n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모든 마이어라나 상태를 다시 C 오퍼레이터로 나타내면은 2n 개의 마이어라나를 늘어놓는 퀀텀 상태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느냐면은 n 개의 C 포미온을 늘어놓는 상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어라나 입장에서는 마이어라나는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이 섞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제로 에너지 마이오라나가 있으면은 이 마이오라나 상태가 채워져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마이오라나 포미온이 채워져 있는 건지 안 채워져 있는 건지 자체가 디파인이 안 돼. 하지만 C전자로 바꾸면은 C전자 입장에서는 보통 전자니까 이제 제로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그 C전자가 채워져 있는지 엠프티 상태인지 우리가 이제 그 북키핑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2N개의 마이오라나 그라운드 상태는 N개의 C 포미온 상태로 다시 기술할 수 있고, 그러면 2N개의 마이오라나 상태가 기술할 수 있는 모두 서로 다른 그라운드 상태의 개수는 N개의 C전자를 늘어놓는 상태의 개수하고 같죠. 그러니까 N개의 C전자는 상태가 채워질 수도 있고 엠프티 될 수도 있으니까 N개의 전자가 2개의 상태가 항상 가능하지. 채워졌느냐, 엠프티 상태냐, 혹은 1이냐, 제로냐. 그러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2N개의 마이오라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디제너러시는 2의 N승, C전자로 다시 카운트하면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상태인데 전부 에너지가 같은 상태가 가능하죠. 그래서 마이오라나 컴퓨테이션은 이제는 마이오라나를 서로 순서를 바꾸면은 C전자 사이에 이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C전자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그라운드 스테이트 상태에서 서로 셔플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셔플링. 그것을 이제 우리가 퀀텀 컴퓨팅이라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나 그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그 마지막에 셔플링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셔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상태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상태가 처음에는 N이 2라고 해봐. N이 2면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상태가 가능한데 그 상태를 1, 2, 3, 4라고 내가 번호를 붙여요. 응? 네.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계산을 시작할 때 1번 퀀텀 상태를 만들었어. 응? 네. 그래가지고 마이오라나 오퍼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마이오라나 1과 2를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 퀀텀 상태가 다른 퀀텀 상태로 바뀌어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라 퀀텀 상태 1을 가지고 무슨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그 퀀텀 상태가 3번, 4번 퀀텀 상태의 중첩으로 스플릿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걸 저희가 구분할 수 없지 않나요? 구분할 수 있죠. 있나요? 구분할 수 있어야지 계산 결과를 나중에 계산 결과를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그 퀀텀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트레이스를 할 거고, 그럴 때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마이오라나 오퍼레이션이 non-abelian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